안녕하세요. 시장의 마법사입니다. 자, CJ 두 번째인데요. 올리브영 연결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. 어, 정확하게 숫자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작년에 2022년도에 매출액이 31%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97% 증가했습니다. 영업이익률도 3%가 넘게 증가했고 순이익은 116%, 영업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. 81% 증가. 부채 비율은 또 감소를 했고요.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좋은 상황이고 IPO를 위해서 숫자를 조작할 수는 있겠죠. 조작이라기보다 이제 비용을 줄이고 이런 거 할 수는 있어도 매출을 어떻게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 유동 자산 쪽을 보면 현금성 자산, 단기 금융상품,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금융자산을 이렇게 합쳤을 때 4,500억 가까이 됩니다. 그래서 모든 면에서 굉장한 이제 뛰어난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CJ 자회사를 다시 한번 보면 저번에 이제 제가 대한통운을 빠뜨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제당 밑에 있습니다. 그 제일제당이 40%를 갖고 있고 비상장이 이렇게 있는데 올리브영이 대여죠.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하는 거고 제일제당보다 식품 쪽에 제일제당만 있는 건 아니고 푸드빌과 프레시웨이도 있죠. 근데 물류와 신유통이 매출 비중으로는 더 큽니다. 그 자회사 현황을 보면 식품 쪽에 푸드빌과 프레시웨이, 시푸드까지 들어있고요. 제일제당은 당연히 있고 생명공학은 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이 있고 물류 신유통이 이제 올리브영이고요. 뭐 CJ ENM 커머스 사업도 있고 이게 과거의 홈쇼핑이고요. 그래서 지주회사의 이 사업을 보면은 그 매출은 사실 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편인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.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쪽만 빼면은 꽤 골고루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 제일제당이 자회사 중에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제당만 간단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제당 하면 떠오르는 그 사업이 식품이고요. 매출 비중이 37%입니다. 설탕, 밀가루, 식용유. 저도 사고 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물류, 대한통운이죠. 비중이 크고 바이오, 피드앤케어, 배합 사료와 축산물, 바이오는 핵산과 아미노산. 그래서 바이오가 매출 비중은 좀 작지만 그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영업이익이 식품 쪽하고 거의 똑같고요. 물류 쪽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꽤 비중이 되고 배합 사료와 축산물이 좀 적자죠. 피드앤케어. 식품 사업은 이제 소재, 설탕, 밀가루, 식용유 등의 소재와 가공식품. 우리가 아는 햇반이 제일 유명하죠. 비비고 만두, 간편식 HEMR이라고 하고 바이오 산업은 식품 첨가제 HNH라고 하는 거와 사료 첨가제 ANH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고 피드앤케어 생물자원 사업은 사료 혁신 제품 개발 및 축산 사업 이렇게 동남아 지역 위주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.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베트남, 중국, 캄보디아, 미얀마 이쪽에 하고 있고 지역별 매출은 국내가 49%,
아시아 23%, 미국이 25%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당연히 뭐 PER이 높기가 어렵겠죠. 딱 봐도 제일제당 내수산업이고 물론 수출 비중이 꽤 되기는 합니다. 근데 뭐 이익이 지배주주 손익으로 하면은 그 뭐 성장성이 그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매출은 뭐 꾸준히 올라가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 증가율이 미드 싱글 5%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은 5.5% 대한통운 제외해서요.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겠죠.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증권사의 23년 예상은 매출은 4.2%, 영업이익은 5.2% 증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대한통운을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것만 보면 이제 뭐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체하고 비교하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.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원자재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2분기에 곡물 투입과 하향 안정화 전망이 있어서 그럼 결국은 하반기에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 전망이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올라가는 거는 주가가 한계가 있죠. 이제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스프레드가 적을 때 사서 커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뭐 가치 투자하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별론 것 같고 어쨌든 이걸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. 그러니까 현재 별론 게 원가 부담이 큰 거죠. 그러니까 이거로 되면은 이제 가이던스보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곡물가와 환율이 또 하락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포워드 PER로 보면 7배 이하, 한 6.5배 이하로 거래되고 있고 제일제당이 또 분기 배당 이익의 70% 이상 배당을 하고 있고 별도 기준이고 일회성 이익은 제외를 하고 있고 현재 PER은 8배입니다. 작년에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자 비용과 외환 차손 때문에. 그래서 제일제당을 요약을 해보면 제일제당 분석을 왜 하냐? 지주회사 CJ에서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싸다, 저퍼기 때문에 좀 오를 것 같다. 6.5배 이하다. 오늘 좀 올랐거든요. 곡물가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면 추가 실적 개선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휴전할 가능성도 좀 있죠. 그리고 부동산이 반등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. 그 금리가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? 지금 금리를 계속 막 6%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막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사건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죠. 뭐 0.25bp까지는 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이 추가 파산을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 또는 인하 배팅이 있고요.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소비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좋죠, 제일제당에. 그래서 전세가 반등하는 거가 중요하고요. 또 하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08년도부터 한 13년도까지 그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올라가지 못했었죠. 그래서 이번에 그 상황이 반복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그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
그때는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당장 이게 부동산이 막 뭐 다시 급반등하고 난리가 난다기보다는 추가 하락이 어렵고 이제 그렇게 장기간 부동산이 횡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뭐 국내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 풀무원보다는 확실히 맛있거든요. 냉면이나 피자 다 먹어봤는데 그래서 뭐 주가가 당장 이제 트리거는 없어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는가. 그리고 환율이 왜 하락하냐면 금리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조금 내려왔고요. 오늘 이제 1,300원인데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. 삼성전자도 지금 뭐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바닥이 점점 높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에도 원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CJ 목표가를 보면 뭐 오늘로 CJ 제일제당이 이제 4.9조 정도 되는데 간단합니다. 시총에다 지분을 곱하면 그게 나부예요. 프레시에이도 그렇고 그래서 큰 게 제일제당이 가장 크고요. ENM은 좀 부진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,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영이죠. 올리브영을 1.8조에 51%를 곱한 게 이제 이렇게 잡혔거든요. 그래서 자회사 가치가 48268 이렇게 이제 억, 10억, 100억, 4조 8천억이죠. 그래서 푸드빌가 이건 외식이죠. 뚜레쥬르나 뭐 외식 빕스나 그 CGV 그 리오프닝 수혜가 있으니까 좀 오를 거다. 뭐 극장 안 간다고 하지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개봉이 되면 그래서 이제 48268에 4조 8천억에다가 50% 할인을 하고 다시 30%를 할증을 하는 겁니다. 그게 31374, 3조 1300억 이 정도 되는 거고요. 여기다가 50% 할인한 다음에 다시 30%를 할증한 겁니다. 왜냐면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할증을 다시 한 거죠. 납부할 때는 지주에서는 20%가 아니라 이렇게 50% 정도 할인을 하더군요. 그래서 브랜드 같이 지주회사는 이제 브랜드 그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있기 때문에 브랜드 수수료의 10배를 하고 순차입금, 총 차입금에다가 현금을 뺀 거죠. 그 우선주 가치를 차감해서 시가총액을 구하고 발행주 주식수로 나눴을 때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 정도 나왔다. 그래서 오늘 좀 올랐는데 여기 변수는 CJ 제일제당 주가죠. 이게 이제 하방이다. 이렇게 증권사 분석이 많고 그래서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아까처럼 이제 곡물가가 더 하락하고 환율이 뭐 다시 뭐 1250원을 향해서 간다면 그리고 올리브영 공모가가 이제 4세들이 이제 CJ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4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, 많이. 그래서 공모가가 4조가 된다 그러면 목표가 달성은 무난하고 뭐 이거보다 조금 오버슈팅 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CJ가 더 이제 완만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뭐 1분기잖아요. 이제 1분기 끝났지만 그래서 뭐 그리고 IPO를 공식화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모멘텀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우선주가 팡 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. 왜냐면 소형주거든요. 1200억짜리. 과거에 2020년 상반기에 SK 바이오팜 상장 모멘텀이 있을 때 SK보다 SK 우선주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. 또 차트를 보면 팡 튀는 구간이 있어요. 거래량이 급증하면서. 그래서 뭐
뭐 투자 자금이 크지 않다면 우선주를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골 아프다 그러면 그냥 보통주를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. 예,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